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인생에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당시 21살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된 지 6개월 만에 임신으로 아이가 생겼고, 한참 세상 물정 모르던 저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에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양가 부모님 모두 반대가 너무 심했고, 그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개월수가 더 차기 전에 아기를 없애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저와 아이를 꼭 지키겠다며 믿어달라는 남편의 굳은 의지 덕에 끝내는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외동이었던 남편은 사실 마마보이에 가까웠고, 시모의 말이라면 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따랐기에 그럴 때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곤 하였습니다. 이미 생긴 아이니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해. 알겠니? 안 그래도 병원에서 아빠를 닮은 것 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분명 아들일 테니까 걱정 마세요. 타고 태어나는 성별을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어머님께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출산 예정일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아들 낳는 부적을 주신다며 저희 부부를 불러 시댁에 가게 되었고, 하필 그곳에서 예정일이 2주나 남았음에도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급히 시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첫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도 컸지만 시모의 눈치에 남편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수 없었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 손조차 잡아주지 않은 채 시모가 건네주었던 부적을 양손에 꼭 쥐고 있던 남편과 딸이라면 아들로 성별을 바꿔서 태어나게 해달라는 터무니없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어머님께 너무 서운했습니다. 병원에 도착 후 분만대기실에서 3시간 정도 진통을 느꼈을 즈음 무통주사를 맞겠냐는 간호사의 물음에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던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절대 맞지 않겠다며 손까지 내젓는 남편의 행동에 당혹스러워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맞지 못하게 한 이유는 정말 하찮았습니다. 고작 출산 비용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요. 고통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진통제를 놔달라고 의다시피 간호사에게 말했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남편을 간호사의 설득 끝에 맞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 진정이 된 후 친정엄마에게 병원임을 알렸고, 연락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온 엄마에게 남편 대신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해 진통하는 동안은 그나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사투 끝에 예쁜 공주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회복실에 들어간 저에게 애썼다는 격려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아기의 성별부터 물으시던 시모는 딸임을 알고는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고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서운했지만 원래 저의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터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퇴원을 앞둔 저와 남편은 산후조리원 예약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몸은 괜찮니? 자연분만이라 힘들 것도 없지 뭐. 내일 퇴원이니 너희 집으로 가마. 어머님, 내일 퇴원하고 바로 조리원 들어가려고 해서요. 2주 후쯤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조리원은 무슨? 요즘은 도우미도 집으로도 온다던데. 괜히 애비가 힘들게 버는 돈 축 낼 생각 말고 편하게 집에서 산후조리하렴. 옛날엔 애 낳고 바로 밭도 갈았는데
요즘같이 의학이 발전된 시대에 그게 무슨 사치니? 내가 애비한테 얘기해 놓으마. 어머님의 전화 한 통에 남편은 조리원을 취소해버렸고 어머님께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저는 시모의 말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서운하기는 했지만 천사 같은 아이와 하루라도 빨리 함께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설렘과 기대감에 산후도우미가 집으로 와서 꽤 오랜 시간 케어해준다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리원에 가지 않기로 한 것을 안 엄마는 상주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낸다는 건 조금 불편하다고 말하자 그럼 엄마가 가겠다고 직접 조리해 주시러 오겠다는 엄마 덕에 든든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후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엄마는 보이지 않고 시모가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시모가 직접 저를 위해 조리를 돕고 싶으시다며 오늘은 저를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엄마를 댁으로 돌아가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출산 당시 제 안부조차 묻지 않았던 무심함에 미안해서 마음 써주시는 거라 생각이 되었고 남편도 장모가 아닌 자신의 엄마가 집에 있다고 하니 긴장했던 표정이 많이 누그러진 걸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편히 쉬어야 할 저는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시모의 호의를 그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제 생각을 짓밟기라도 하는 듯 어머님은 남편과 소파에 앉아 TV만 보다가 배가 고프다며 단둘이 외식을 하고 오겠다며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혼자 남게 된 채 제 손으로 첫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엄마가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며 반찬과 국을 한가득 가지고 오셔서 제대로 된 조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 시댁과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되었고 명절에 간간히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정도가 다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제게 시모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집에서 밥이나 축내며 남편 고생시키는 식충이 취급을 하는 통에 명절에 찾아뵙는 것마저도 뜸하게 되었습니다. 시모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듯했던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난 후 굳이 시댁에 가자고 권하지 않았기에 남편이 아이만 데리고 다녀오곤 했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여러 날 드디어 월세로 지내던 집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 목도 잘 못 가두던 내 아이는 어느새 7살이 되었고 맞벌이 부부로 지내게 되면서 경제적 여유로움까지 생겨 더없이 행복했어요. 우리가 이사를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집 앞에도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한참 저녁을 준비하던 차에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이삿떡을 돌리는 중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앞집에 새로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안 그래도 어떤 분과 이웃이 됐나 궁금했는데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여자 뒤에서 기척이 느껴져 인사를 맞춘 후 시선을 아래로 옮기자 4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여자의 바지춤을 꾹 쥐고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지. 어머,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나중에 아이와 한번 놀러 오세요. 떡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앞집으로 이사온 여자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었는데 왠지 대화의 주제를 다른 걸로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평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남편이기에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 주 주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시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사하고 초대를 하지 않아 아들과 손주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을 뿐 다른 뜻은 없다기에
과일과 어머님이 즐겨 드시는 차를 대접했어요. 어색하게 앉아 거실을 둘러보던 시모는 저와 시선이 닿자 고개를 살짝 떨구시더니 대뜸 그동안 못된 마음으로 저를 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하셨어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말씀하시는 동안 찻잔을 집어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을 붉히며 힘겹게 말을 이어가는 시모의 모습이 애잔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며느리로서 잘 대해주지 못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제가 예쁜 며느리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마침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라 한참을 시모와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다시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시간이 될 때마다 자주 찾아뵙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저를 늘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제 내게도 평범한 결혼 생활과 저를 예뻐해 주시는 인자하신 시부모님이 생긴 것 같아 결혼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계획에 대해 물어봐 주시고 첫 아이 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며 둘째가 생기면 직접 조리원도 알아봐 주시고 비용 걱정 없이 쉬다 올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부부 생활을 적극적으로 리드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물론 아기가 찾아와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지금의 생활에 매우 만족해 괜찮다고 생각했고 남편 역시 처음보다는 더 느긋해진 것 같았어요. 여느 날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회식이 있어 늦을 것 같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아 저는 출근을 해야 했기에 먼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쎄한 기분, 화가 나는 마음에 거칠게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현관 밖 복도에서 익숙한 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이 들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걱정이 물밀듯 밀려와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죠. 역시나 부스스하게 잠에서 깨어 반쯤 상체를 세운 채 옷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찾고 있는 남편을 보고 걱정되고 화나던 마음이 서서히 진정되었지만 우리 집이 아닌 앞집 현관에 꼭 붙어있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초췌한 상태를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창피함에 질질 끌다시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사 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술 기운에 그런 실수를 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에게 아침부터 괜히 쏘아붙이고 싶지 않아 꾹 참고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집안일은 여자의 손이 닿아야 한다며 잘 도와주지 않던 집안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분리수거 날만 되면 본인이 직접 하겠다며 발벗고 나서기도 했어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잠깐 도와주려다가 마는 거겠지 하고 가볍게 여겼지만 그 후로도 가정적인 모습을 줄곧 유지해 30쯤 되면 남자들이 바뀐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구나 싶었고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앞집 여자와 티타임을 즐길 만큼 가까워졌고 비밀들도 꽤 공유하게 되면서 그녀가 미혼모라는 사실과 아이의 아빠가 유부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결혼에 대한 욕심도 없고 남자가 자주 찾아와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고 가기 때문에 그거면 된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그 얘기를 듣고 난 후로는 마음이 쓰여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기 위해 신경을 썼고 남편에게도 우리가 이웃으로서 잘 챙겨주자고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챙겨줄 게 뭐가 있냐고 말하고 넘겼지만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딸의 간식을 사올 때면 꼭 앞집 아이의 것도 함께 사오고는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자상한 남편의 모습에 우리 아이가 이런 따뜻한 모습을 보고 자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딱 한 번이지만 제가 딸을 씻기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남편에게 앞집에 반찬 해놓은 것을 가져다 주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앞집을 자주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도 없었고 잘 챙겨주자고 얘기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크게 껄끄러운 것 역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날은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앞집 여자와 그녀의 아이가 식사를 하게 되었던 날이에요. 야근으로 늦을 것 같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아 집으로 초대를 했고 생각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들어온 남편이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서는 순간 앞집 아이가 남편을 발견하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아빠라고 부르며 뛰어가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놀란 남편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굳어졌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나선 건 앞집 여자였어요. 어머, 죄송해요. 아빠라는 자리가 늘 채워지지 않고 그늘이 많은 아이라서 처음 배웠을 때부터 자꾸 아빠라고 부르네요. 제가 주의시킬게요. 실례 많았어요. 가보겠습니다. 남편의 바지를 붙잡고 있던 아이를 떼어내며 황급히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앞집 여자에게 잡혀 뭔가 억울한 듯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쳤어요. 내 아빠 맞잖아. 아빠는 왜 나랑 엄마 말고 아줌마하고 누나랑 같이 살아? 그렇게 아이의 질문만 남겨둔 채 황급히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전히 멍하게 서 있던 남편은 제가 여러 차례 부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말까지 더듬으며 해명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횡설수설하는 통에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었고 남편의 그런 행동이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뭐야?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말해? 진짜 당신 아들이라도 되는 거야? 떠보기 위해 툭 던진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것 마냥 입을 꾹 다물고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기분 나쁜 예감이 맞는다고 쐐기를 박는 것처럼 복도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앞집 아이가 저희 집 현관을 연신 두드리며 아빠를 외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말리는 여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리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러지 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기로 약속하고 여기로 이사 왔잖아. 제발 진정해. 오랜 시간 부부로서 함께했던 남자가 몰래 바람을 폈고 그것도 모자라 두 집 살림에 애까지 생겼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정신을 부여잡고 저는 말없이 안방에 들어가 남편의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담은 후 친절하게 남편의 손에 캐리어 손잡이를 쥐어주고는 딸방으로 들어왔어요. 5분쯤 지나자 거실에서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제 뒤를 따라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 줄 알았지만 남편은 그대로 캐리어를 챙겨 나가버렸어요. 집안에 가득 차버린 냉기에 안절부절하는 딸을 안고 하염없이 울어버렸어요. 남편이 들어오지 않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고야 말았어요. 남편 놈은 앞집 여자와 팔짱을 껴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이런 거구나 이때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더욱 차분해지더라고요. 축하해요. 내 남편이 이런 쓰레기일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알았네요. 사람 뒤통수 치는 더러운 쓰레기나 좋다고 옆에 떡하니 붙어있는 것들이나 끼리끼리네. 더러운 것들. 나를 내쫓은 건 너야. 천박하게 애 앞에서 험담 늘어놓지 말고 알게 된 이상 좋게 합의요네. 언니, 말 조심해요. 오빠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 남자 관리 못한 언니 잘못이죠.
이렇게까지 웃음꼴 되기 싫었으면 진작 눈치챘어야지. 터진 입이라고 뱉으면 다인 줄 알아? 끼리끼리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 조강지 쳐버리고 니네들이 얼마나 잘 살지 어디 두고 보자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집으로 들어와 펑펑 울어버렸어요. 배신한 남편을 아무것도 모르고 믿었던 게 분하고 그와 함께 행복하다고 느꼈던 긴 시간이 너무나 가치없게 느껴졌어요. 울고 있는 제게 말없이 다가와 안아주던 딸에게 이렇게 책임감 없는 나쁜 사람이 네 아빠라고 말할 수 없었기에 저는 아빠가 이제 엄마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서 앞으로는 집에 올 수 없다고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잠깐 생각에 잠겼던 딸은 뺨을 타고 오르는 제 눈물을 닦아주고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울지 마, 엄마. 아빠 대신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줄게. 도대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애를 두고 어떻게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건지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딸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느 정도 정리될 동안 친정에 맡기기로 했고 딸은 저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했는지 흔쾌히 응해 주었어요. 그렇게 회사에 연차를 낸 후 친정에 애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1층에서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집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제게는 잘 보여주지 않으셨던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빠르게 다가갔고 거리가 좁혀지자 기척을 느낀 시모는 저를 보자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셨어요. 이 시간에 널 다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그러네요. 상간녀가 마음에 들기라도 하셨나 봐요.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어디 써먹을 데도 없는 너보다 마음에 꼭 드는구나. 이왕 이렇게 마주쳤으니 말아마. 질질 끌 생각일랑 말고 하루빨리 이혼해. 길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 화해한 후 언제나 상냥하게 대해주던 어머님이 불쾌하단 듯한 시선으로 저를 훑어보았어요. 좋아요. 이혼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따위로 심보 고약하게 살지 마세요, 아줌마. 제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동안 당신들한테 당한 수모를 그대로 저 여자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불쌍해 보이네요. 야,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직 너나 나나 법적으로 부부고 네 시부모야? 그래, 너 말 잘했다.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데 와이프 앞에서 뻔뻔하게 뭐하는 짓이야? 꼴사납게 굴지 말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참, 이혼하면 너한테 땡전 한 푼 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대비 잘 해놓던가. 해봤자 했지만.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하는 마음 반, 이혼하고 홀가분하게 딸과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행복일까 하는 고민 반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지만 시모를 만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결정이 서자 하루라도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졌고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해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분을 소개받아 약속을 잡았어요. 딸과 제게 상처를 준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재산은 한 푼도 챙겨서 나갈 수 없게 만들고 싶었어요. 돈 없이 얼마나 그 집에서 환대받으며 잘 살 수 있는지 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합의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 좋은 꼴은 아주 사소한 거라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못된 마음인 걸 알지만 결혼 후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에 비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 공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무리 내 아이라 하더라도 여자 혼자서 키운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이 새 가정을 꾸려 혼자만 행복한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어요. 가정을 버린 남편에게 꼭 후회를 남겨주고 싶어 더욱 꼼꼼하게
변호사와 이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시모가 합의 이혼을 진행하라며 몇 번이고 집에 찾아와 으름장을 놓으면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이 끝나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싸던 중 남편의 상견녀가 찾아왔어요. 엄청 좋은 곳으로 이사라도 가시나 봐요. 그래도 함께 살면서 정이 있었을 텐데 어쩜 사람이 그렇게 매몰찰 수 있는지. 이혼녀 딱지 붙이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누가 환영이나 해줄지 몰라. 드센 여자는 힘들다더니. 오빠가 왜 자꾸 나를 찾아왔는지 이제 알겠네. 성격 좀 죽여요. 그러니 시어머님도 오빠도 다 치를 떨지. 그럼 잘 가요. 험담이나 하러 온 여자가 괘씸하고 화났지만 다시는 볼 일 없을 테니 참기로 했어요. 이사를 마치고 딸과 단둘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의 많은 도움으로 큰 시련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제 월급만으로는 넉넉하게 지내는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거기다 전 남편은 딸이 저를 닮아 정이 떨어진다느니 둘이서 잘 살아본다고 자신을 밖으로 내몰았으니 이제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말들로 딸의 존재를 부정하며 아이를 만나는 것도 거부하는 건 기본이고 최소한의 양육비조차 주지 않아 50만 원 남짓한 생활비로 근근히 한 달 살이를 해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딸을 돌봐주시는 친정엄마에겐 용돈 10만 원 드리기도 벅찼고 주말까지 알바를 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았죠. 양육비 문제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할 때면 들려오는 거라곤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한 달 중 유일하게 쉴 수 있던 월 첫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와 우울함에 파묻힌 채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요란한 핸드폰 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전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전 시아버님이었어요. 좋게 끝난 사이가 아니었기에 전화 받기 망설였지만 결혼 생활 중에도 단 한 번도 제게 먼저 연락하신 적 없던 시부였기에 조심히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저를 꼭 만나서 해야 할 말이 있으시다는 연락이었어요. 가라앉은 아버님의 목소리에 거절할 수가 없어 꾸역꾸역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아버님은 뭔가 적적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들여다보고 계셨는데 그런 시부의 모습에 한껏 긴장했지만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다 끝난 사이에 만나달라는 연락이 많이 불편했을 텐데 고맙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우리 강아지는 힘들어하지 않고? 네, 아버님. 딸아이도 잘 이겨내주고 있고 저도 그저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그나저나 아버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내가 아들과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고 모른 체 할 수 없어서 불렀다. 애비가 양육비도 안 주고 있다면서 미안하구나. 아들 잘못 키운 내 잘못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애를 생각해서라도 받아주거라. 말을 마친 시부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땅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고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손수건을 건네주시며 혼자서 고생이 많았다고 다독여주시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너무도 따뜻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저와 딸을 위해 땅을 남겨주신 아버님은 3달쯤 후 명을 달리하셨다는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이를 끝까지 챙겨주시려던 시부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은 제가 잘 자리를 잡아 딸과 행복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저는 시부가 물려준 땅을 팔아 아동복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 계획했던 것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2년 뒤엔 사업장을 넓히게 되면서 직원을 더 채용하게 되었어요. 매니저의 휴무로 마지막 면접일에 제가 직접 면접을 본 후 결정하기로 했고 급하게 뛰어오는 한 남성을 보고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면접자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거든요. 부부로 지낼 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후줄근한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었어요. 함께 일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면접을 보러 온 이상 간단하게 진행 후 보낼 생각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이런 일은 처음일 텐데 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나 엄마. 나 정말 힘들어. 그 여자가 내 돈만 보고 다 계획했던 거였어. 모아뒀던 돈도 합친 지 얼마 안 돼서 다 써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까지 받았더라. 회사에 찾아와서 그동안 쌓은 실적에 대한 돈을 한 번에 내놓으라며 깽판까지 치는 바람에 일자리까지 잘렸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애만 두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나 좀 제발 살려주라. 면접을 보러 온 게 아니라면 돌아가 주세요.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너무 소중한 너가 늘 곁에 있어서 익숙해져 잠깐 실수했어. 나 우리 딸도 너무 보고 싶고 너도 너무 그리웠어. 정말이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탄하는 전 남편의 꼴이 안쓰럽기는커녕 보기 흉하게 느껴졌어요. 면접을 보지 않을 거라면 돌아가라는 반복하는 제 말에 무릎까지 꿇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척대지 마. 양육비만 좀 달라고 내가 매달릴 때 너 나한테 뭐라고 했니? 이제 네 딸도 아니라며. 나한테 네 딸도 없고 널 이해해줄 아량도 없으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얼씬도 하지 마. 배드파더스에 네 신상 올려서 개망신 주기 전에. 알겠어? 예나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미련해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어. 앞으로 더 잘하고 보답하면서 살게. 너랑 딸아이만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 우리 이혼하기 전엔 정말 좋았잖아. 그래, 좋았지. 그 행복을 짓밟은 건 다름 아닌 너야. 미안하지만 난 돈도 명예도 행복한 가족도 있어서 안타깝게도 너처럼 찌질하고 구질구질한 남자를 돌봐줄 여유가 없네. 가진 거 하나 없는 애 딸린 이혼남 딱지 붙이고 열심히 살아봐. 그렇다고 환영해줄 여자도 없겠지만 다른 주머니 찰 땐 멍청하게 새로워서 좋았겠지. 팔자 망치는 줄 모르고.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봤지? 이제 보니 딱 네 꼴을 보고 하는 말인가 봐. 면접 끝났으니까 나가.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매장 질이 떨어져서 말이야. 피차 얼굴 보기 껄끄러운 사이니까 배웅은 안 할게. 여전히 못된 심보는 변하지 않았는지 고함을 치며 악담을 퍼부어대고 매장 앞에 침까지 뱉고 사라졌어요. 그러고도 한참을 찾아와 다시 시작하자며 끈질기게 매장에 찾아오는 전 남편을 저는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렸고 신고가 들어가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네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사업가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지금은 다방면으로 강사라는 직업까지 겸업하게 되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을 직접 경험해보는 파란만장한 20대 청춘을 보내고 지금은 30대에 성공한 엄마, 성공한 사업자로 값진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딸이 느낄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지만 엄마이면서 때론 언니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주며 사랑하는 딸과 세상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서 지금의 저처럼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